주변에 이렇게 앉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밸런스 더 깨지게 됩니다. 저 좀 심각하죠. 네, 아주 심각. 아주 심각. 아주. 다 for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희연입니다. 도수 치료를 받고 저는 한층 더 건강해져서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정형외과 전문의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정리현 아나운서. 아, 오늘 어떤 내용일지요? 네네. 아, 저한테도 퀴즈를 주시네. 아무래도 지난번에 도수 치료를 받았으니까 제가 이 목이나 어깨 쪽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당신의 목은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제 주위에 한 친구는요, 이 날개뼈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목이 문제라고 하면서 목에다가 주사를 맞았더니 또 바로 나았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날개뼈와 목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날개뼈 아프신 분들을 자세히 물어보면 날개뼈에서부터 시작해서 목 쪽으로 이렇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에서 신경이 하나가 나오는데 날개뼈의 안쪽을 통해서 쭉 따라 내려가는데 그 신경이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을 자극해서 이렇게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목 자체 내에서 디스크 주변에 자극되는 신경들이 날개뼈 주변에 있는 감각신경에 연관통을 일으켜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파서 왔어요 또는 두통 때문에 왔어요 라고 하는 환자분들 중에 잘 체크해보면 목 디스크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이 아픈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죠? 팔을 움직이는데 아프다. 그럼 이제 어깨 관절이라든지 어깨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 또는 그 인대들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네. 또는 가만히 있을 때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목 쪽에 의한 가능성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어깨 문제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앞이나 또는 이 옆쪽으로 아픈 경우도 더 많고 뒤쪽인 경우만 아픈 경우에는 목인 경우들이 더 많이 있고요. 근데 이게 다 100%는 아니기 때문에 또 정확한 진찰과 뭐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검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는 뼈에 관련된 것만 알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MRI를 혹시 찍어봐야 하는 건지. 목은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충분합니다. 원래는 목 자체가 C커브를 그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약간 전만 상태.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게 일자목이 된 건지 아니면 반대로 역시자가 돼서 거북목이 된 건지 이런 정렬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보고 또는 앞뒤로 움직임이 얼마나 있는지도 보고요. 그리고 신경이 나오는 구멍의 크기를 봅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리고 있으면 뼈들이 자라나서 골극이 생겨서 신경이 나온 구멍이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병변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과 관련된 또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디스크만 알고 있는데 이외에 또 뭐가 있나요? 보통 우리가 목을 삐끗했다라고 표현하시면 대부분 급성 염좌가 제일 유명하죠. 보통은 이제 근육통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대표적인 또 퇴행성 질환인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서 한 번씩 이제 목에 있는 인대에 석회가 꼈어요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들어보신 분들이 가끔 있으실 거예요. 그 외에는 이제 디스크랑 아주 유사한 협착증이라고 하는 또 병도 있고, 근데 실제로 환자 구성을 보면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이 가장 많아요.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표현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가장 많습니다. 이제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 증상이 첫 번째는 이제 뒤쪽으로 목 쪽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팔 저림 증상, 또 이제 세 번째로는 거의 많지는 않지만 팔에 힘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팔 쪽으로 해서 마비가 좀 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통증이 가장 심하고 그다음 저림 증상이 좀 있을 수 있고 마비 증상이 오는 경우에는 그냥 심하게 진행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저 가끔씩 막 손저리고 그러는데 수술해야 돼요? 수술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거의 뭐 한 100명의 목 질환 환자가 왔을 경우에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뭐 5%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 보존 치료가 어떤 종류인지는 원장님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주사 치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사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주사요? 뭐를 어디다가 놓는 거죠? 라고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먹는 약 있잖아요. 약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소염 효과가 있는 많은 여러 약제들을 섞어서 정확하게 내가 생각하는 병변 부위에다가 주사를 하게 됩니다. 경막외 신경 주사라 그래서 뒤쪽에서 들어가는 주사도 있고요. 추간공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막외 신경 주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경 주변에 다이렉트로 가서 약물이 퍼지니까 효과가 빠르겠죠.
이 척추뼈랑 뼈 사이에 관절을 이루게 되는데 그 관절 부위와 신경이 나오는 그 후지 내측지라는 가는 가지가 있는 부분이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주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단순히 뭉친 근육 위주로 풀어주는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어떤 부위에 어떤 주사를 놓을지는 담당 선생님들이랑 각 케이스별로 의논을 해서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신경 성형술, 그다음에 고주파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이거는 그럼 시술인가요? 네, 이런 건 시술이라고 합니다. 시술이라는 거는 구조적인 변화를 주지 않고 하는 치료를 말을 하는데 척추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안쪽에 불이 나 있는데 불난 데까지 약이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와이어를 집어여서 쑥 올라가서 호수줄을 여기까지 밀어여놓고 거기다가 약을 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고 고주파 시술은 뼈랑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주변이나 자극이 된 신경 주변에 전기 자극을 가하게 됩니다. 염증 반응이 있는 조직들을 쪼그라들게 만들어서 감압 효과 그리고 자극된 신경을 재정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민감도를 낮추는 그런 시술에 해당합니다.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일단 불을 끄고 나면 바른 자세를 통해서 다시 안 나게 해야 되는데 먼저 앉은 자세부터 봐보면 다들 이제 따라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사람들 중에 이렇게 앉을 때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앉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꼬리뼈로 앉으면 안 됩니다. 엉덩이뼈로 앉아야 됩니다. 엉덩이뼈로 앉고요. 그리고 허리는 C자가 돼야 됩니다. 손을 허리에다가 딱 보면 쏙 들어가야 됩니다. C자. 진짜. C자가 돼야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날개뼈가 있으면 날개뼈를 살짝 모아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머리 꼭대기가 네. 키가 큰다는 느낌으로 쑥 위로 당겨줍니다. 이런 자세가 좋습니다. 근데 이때 턱이 이렇게 들리면 안 됩니다. 턱은 가볍게 아주 약간 구부려주는 게 더 좋기는 한데 네. 아무튼 키가 크는 느낌으로 이 자세. 그리고 서 있을 때 좋은 자세를 설명을 해드리면 명치 그리고 골반 여기가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흉추는 약간 후만을 이루는 게 좋고요. 웨이도 귓구멍이 어깨 가운데로 오도록 하는 자세가 제일 좋습니다. 이 자세가 머리 무게 5kg, 6kg 정도가 제일 부담 없이 목에 얹혀 있는 자세입니다. 어렵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해도 모릅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된 자세인지 아주 좋은 자세인지 몰라요. 누가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도수치료를 하게 되면 급성기 초기에는 문제가 있고 아픈 부위들을 잘 풀어주고요.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이제는 바른 자세, 바른 정렬을 가지도록 유도합니다. 그거는 뭉치고 타이트해진 근육들은 풀어주고요. 약화된 근육은 선별적으로 강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돼서 근육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환자분들 중에 나 그냥 집에서 혼자서 열심히 근력 기르면 되는데요. 사실은 밸런스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데 단순히 근력만 계속 기르게 되면 이 밸런스 더 깨지게 됩니다. 약화된 부분은 강화시키고 너무 강해진 부분은 풀어줘서 밸런스를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네. 그래야지 이렇게 불이 나는 거를 다시 불이 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도수치료에서 제일 좋습니다. 제가 근데 지난번에 도수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또다시 아픈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이게 한 번만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꾸준한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건가요? 도수치료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이 중요하다고 꼭 설명을 드립니다. 자주 올 것을 권고하지 않고요.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물론 처음에 급성기 때는 일주일에 2번, 뭐 3번도 좋고 오는데 한 2주 지나서 급성 통증이 완화됐다. 이제는 정렬을 맞추는 그런 시기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오세요. 그리고 3개월간 오세요. 매주 한 번씩만 오도록 해서 관리해 주는 겁니다. 아니 변주환 원장님께서 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셨거든요. 네. 저 좀 심각하죠. 네, 아주 심각합니다. 아직까지인가요? 네. 아주. 그 목이 정말 자로 잰 듯한 일자여서 네. 운동을 좀 꾸준하게 네. 네,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수 치료 받으면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셨다시 한 번 받고 끝내서는 안 되고 이거를 이제 기간을 충분히 두고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이 도움이 되는 거지 잠시 일회성으로 한 번 받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성기 통증이 있을 때 한 번은 당장 아픈 것을 약간 호전시켜주는 정도지만 이 정렬을 교정을 해서 꾸준하게 나의 목의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저처럼 목이 아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퇴행성 변화는 진행은 하지만 안 아파하는 경우
회피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생활 습관 그리고 바른 자세 이런 것들을 계속 노력하다 보면 통증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바른 자세 하시는데 굉장히 찔립니다. 많이 찔리는데요. 네, 우리 여러분들도 목 건강을 위해서 항상 바른 자세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또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아시죠? 네. 더 보유.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좋아요.